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MBC가 단독 보도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태에 대해 장수 군수가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기관 유치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 공수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익산 지역 보행 매트 설치 사업을 맡은 업자가 국산 대신 동남아산 제품으로 대신해 차익을 챙긴 의혹과 함께 현 시장과의 유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이 베델 장애인의 집 사태에 장영수 장수 군수가 직접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시설을 옮기는 등 수습 대책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올 초 장애인 원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학대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이후 장수군은 시설 폐쇄에 나섰는데 피해자들 의사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시설을 옮겼습니다. 이후 은폐 의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결국 장영수 군수가 사과했습니다. 장수군은 시설 폐쇄와 전원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지 못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법 의혹의 당사자인 장수베델 서모 이사장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민간대책협의회 참여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베델 대책위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달여간 이어온 군수실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 거주인들의 강제 전원 조치를 막기 위해 2개월 넘게 지역의 시민사회에 뭉쳐 하지만 대책위는 전라북도 산하 장애인 보호기관들에게는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장수군이 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전원 조치하려는 걸 협조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피해자 의사까지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든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든가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냥 타 시설로 원한다. 포괄적으로. 장수군의 사과로 대책위와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사장과의 지루한 법적 다툼에 법인 소유 부동산도 소송에 휘말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자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여당이 운을 띄우고 지역에서 호응을 보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앞장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해 호응을 얻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당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여당 원내대표에게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반응은 1년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만큼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등 30여 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정했고 지역 정치권도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전북 이전 법안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답답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기존 혁신도시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내년 완료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핵심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돼서 국토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호평을 받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총선 전략용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의지 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 조직과 선진임금제 도입 그리고 원하청 간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완성차 업체 자체 생산 플랫폼 구축과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 군산형 일자리 채용 인원은 800명으로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열립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개국 3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식품을 시식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와 회계 등 상담과 함께 취업 컨설팅과 현장 면접 등도 진행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농공단지 내 업체들 이야기를 몇 가지 다뤄볼까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업체들이 지역사회를 독점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이 만연한 업체도 문제지만 관련 기관들도 현장 확인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국가유적지에 국내산 수입 매트 대신 싸구려 수입품을 깔고 차익을 챙기고 있는 업체들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연선 기자입니다. 얼마 전 복원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석탑. 탐방로와 탑 주위에는 등산로 등에 쓰이는 보행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익산시가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이 매트는 국내산보다 70%가량 저렴한 베트남산이었습니다. 업체가 매트를 국내에서 만들 것처럼 속여 납품을 따낸 뒤 가격이 싼 수입 매트로 대체한 겁니다. 위반 내용은 하청생산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하고. 싸구려 수입 매트가 납품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베트남산은 양쪽 끝이 모두 X자로 교차돼 있고 국내산은 한 방향으로만 마무리된 게 특징인데 인근 왕국리 유적 주변에 깔아놓은 매트 역시 마감형 태상 베트남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매트의 품질입니다. 베트남산의 경우 야자로프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적은 양의 원사를 써 국내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고 매트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짜기 때문에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재가 적게 투입되면서 당연히 줄이 떨어지죠. 품질이. 두께도 얇고요. 금방 빨리 해진다고 봐야죠. 해당 업체가 익산 지역 관광지나 공원 등에 납품한 매트는 2억 원 안팎으로 부당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계약해서 왕궁리에 깔았는데 그럼 그건 누가? 우리가 그걸 갖고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매듭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 다 X자로 돼 있다니까. 나 그건 말고 나는 분명히 없거든. 이거 만들어서 볼 거야. 납품식. 제대로 된 납품이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익산시는 적발 사실조차 몰랐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사업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분명 요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깔려고 안 깔려고 근데 제재는 모든 제재는 조달청에서 제재를 할 거라고요. 익산시의 방조 속에 국민 혈세가 특정 업체의 쌈짓돈처럼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이 업체는 부당한 시공이 조달청에 의해 적발된 뒤에도 익산시와 3차례나 더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업체가 익산시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된 일일까요? 이어서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산을 만드는 대신 싼 수입산 매트를 사다 깐 제조업체. 지난 6월 이런 사실이 들통나 조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후에도 3차례나 더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도 되레 계약을 몰아준 겁니다. 지역업체는 아니냐. 저희 선에서는 그것만 확인을 하죠. 됐으면은. 왜냐면 물건 어떤 쓴 거 쓰고 어떤 것은 저희가 법 그 선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그렇다면 계약 조건이 궁금해집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의 또 다른 업체가 검색됩니다. 먼저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규격, 같은 품질의 제품인데도 해당 업체 제품이 모든 항목에서 하나같이 비쌉니다. 또 경쟁에서 밀린 업체는 장애인 업체로
우선 구매가 필요한 대상 업체였습니다. 익산시의 대답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엄청나게 관급자재가 이쪽으로 계약이 넘어와요. 넘어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다 체크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업체 대표의 가족이 정원율 익산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원율 후보를 도와서 시장 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원율 후보 선거운동을 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 선거 막판 공보물 수정과 댓글 활동에 대학생들을 강제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직접 수습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제가 됐는데 왜 그 업체에만 그렇게 수주가 갔는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해당 업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취재진의 공식적인 답변 요구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비판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정시 비율 확대는 입시 불공정을 더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국외 여행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공무 국외 여행 심사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위원회 위원은 모두 공무원이고 외부 위원은 전무하며 심사 요구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방식은 전면 서면 심사로 이루어졌고 원안 가결 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네,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나 이불 그리고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참 번거로웠는데요. 남원시가 스마트폰 앱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로에 접속하면 폐기물 종류와 날짜를 입력하고 배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앞으로는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고배를 마셨던 장수군이 나범 리조트와 호남권 축구 종합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수군은 천천면 나범 리조트 일원의 축구장 7명과 부대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비 확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센터를 갖출 계획입니다. 완주 운주에서는 흙곡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고종시라 불리는 완주 흙곡감은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에게 진상되던 별미로 색이 진하고 씹을수록 진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주면은 매년 5만 접 이상의 곡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행사는 사과와 인삼, 머루 등 100여 개 농특산물이 판매되며 점심과 퇴근 시간 타임세일과 사과나무 체험권 경품 이벤트도 열립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내구 연한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 400대를 고쳐서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가 활용하도록 전북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습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총 1,750여 대의 재생 컴퓨터를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기부해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통산 300 공격 포인트라는 대기록을 세운 전북현대 이동국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유명 에이전트사의 등에 따르면 전북 구단은 내년에도 이동국을 선수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으며 2020 시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다중이용시설에서 119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전기안전공사와 전파진흥협회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 가운데 다중운집시설의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대상 건물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160여 곳으로 비상발전 장치와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원을 연결하는 공사비는 통신 3사가 함께 부담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청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38명은 정규직 전환과 현 임금체계 유지를 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이틀간 한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최근 입사한 5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며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허욱희 전주시 의원은 100리터 봉투의 경우 무게가 30-40kg이 달해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용 자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주 역시 경기 고양과 충남 공주와 같이 50리터, 100리터 봉투에 한해 무게 상한 기준을 두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 대한민국 판노름의 폐막 공연이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명인 명창들이 망라하는 명불허전으로 펼쳐집니다.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가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크로스오버 클래식을 선보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다양한 신체 언어로 표현한 신체 연극이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화 덩케르트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통 군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토광 장동국 도예가의 작품 전시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안전성 향상 대회와 청년 구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력 산업 잡페어가 오늘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립니다. 제14회 전북 음식문화대전이 모레부터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꽃마중 진로 진학 페스티벌이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는 2일과 3일 삼례 책마을에서 고서, 경매, 강연 등 삼례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이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 19도, 익산 12도에서 19도, 동부권 무주는 10도에서 18도, 장수 9도에서 16도, 서해안권 군산은 12도에서 18도, 고창 11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주와 장수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